네, 안녕하세요. 이양석입니다. 오늘 저희 매종 퀴즈니 마이오 스마트 성공 사례를 한번 교육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매종 퀴즈니라고 하는 안경원은 이제 청담동에 있고요. 편집샵이에요. 어린이 안경. 그래서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고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고객은 보통 2살에서부터 10살 정도이고, 유입은 처음에는 SNS를 이제 열심히 했었는데, SNS 유입보다 이제 성인 안경 매장 운영하는 곳, 이제 그쪽으로 해서 유입이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아까 그, 박민지 담당님이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으니까 제 소개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오른쪽에 있는 매장이 같은 건물의 1층. 그래서 여기에서 성인 안경을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매종 키즈니 안경원을 운영한 지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건물에 있어서 안경원은 아니고 이제 판매점으로 매종 키즈니는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근시 관리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그 대학원에서 근시 관리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맨 왼쪽에 보시면은 마이오피아라고 하는 책이 있고, 이게 거의 한 2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처럼 근시 학회도 열리고, 근시를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고 좀 체계적으로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음, 근시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음, 매종 키즈니 안경원을 이제 오픈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근시 관리 서적 추천되어 있는데, 현재 이 좌측에 있는 마이오피아라고 하는 책과 매네이징 마이오피아 이 두 가지 책이 근시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많이 나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시 관리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책을 보시면서 내용도 조금 익혀보시고, 또 우리가 마이오 스마트라고 하는 렌즈를 판매를 할 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전공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이오 스마트 입점을 했던 이유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우리나라 안경시장 규모가 2조 7천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근시 완화 렌즈의 시장 규모가 약 100억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2005년도에 안경원에 처음 입사를 해서 안경사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만 해도 누진 가입도 렌즈 판매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거의 한 15년, 20년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은 누진 가입도 렌즈 판매가 되게 이제 많은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을 건데요. 지금 현재 근시 완화 렌즈 시장 규모가 10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안경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부분을 많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현재 누진 가입도 렌즈 많이 활성화된 것처럼 나중에는 근시 완화 렌즈도 활성화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령대별 근시 유병률을 보면 5세에서 11세에는 거의 50%, 그리고 12세에서 18세에는 한 80% 정도가 되니까, 현재 안경을 쓰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 근시인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안과에서 마이오 사이트, 뭐 마이오 가드나 마이 사이트나 아니면 드림렌즈 같은 것을 많이 판매를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마이오 스마트도 충분히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이오 스마트를 입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홍보를 하기로 식약처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근시 억제 렌즈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예전에 뭐 MC 렌즈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구나. 여러 회사에서 근시 진행 근시 진행 완화 렌즈를 출시했었는데 어지러움증이 상당히 많고 근시 진행을 억제시키는 정도가 너무 낮았었기 때문에 저도 직원이었을 때 많이 권하질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 매종 키즈니를 인제 오픈을 하면서 그때 역시도 마찬가지로 직원들한테 "많이 권하지 마라. 이게 사실 근시 진행을 억제시키는 정도가 많지 않으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많이 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인제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거보다 한 2배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또 우리 딤스존이라고 하는 근시 진행을 억제를 하는, 그 설계를 적용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어지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이오 스마트를 입점을 하고 매장에서 인제 주로 판매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시 억제 방법 비교를 보시면 뭐 마이오 스마트 60%, 아트로핀 59%, 콘택트 렌즈 50%, 드림 렌즈 45%, 이 퍼센트는 연구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이건 호야 렌즈에서 예전에 인제 제공했었던 것을 토대로 제가 인제 만들었었던 부분이고요. 마이오 스마트가 근시 억제가 되는 정도가 높아요. 네. 이제 어린아이들, 지금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는 것은 드림 렌즈가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요즘에는 아트로핀 이용해서 근시 억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 마이오 스마트가 충분히 근시 억제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뭐 메리트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오 스마트가 지금 드림 렌즈나 아트로핀 그리고 콘택트 렌즈와 비교해서 연간 비용이 꽤 합리적인 편이에요. 회사에서는 이제 사용 기간을 뭐 한 2년 정도로 잡았는데 어린아이들은 안경 관리를 좀 잘 못하다 보니까 저는 10 개월 정도, 한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고 이 표를 이제 좀 만들었어요. 아까 봤었다시피 근시 완화 효과는 마이오 스마트가 60%, 드림 렌즈가 45%, 아트로핀이 59%, 마이사이트가 50% 이렇게 되어 있고, 판매 금액은 마이오 스마트가 470,000 원이죠. 드림 렌즈 보통 100만 원 정도 하고 아트로핀이 뭐 30,000 원대 후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사이트는 양쪽 기준으로 해서 이제 14만 원이죠. 네. 마이오스마트 사용 기한 12 개월. 드림 렌즈는 회사에서 안과에서 보통 한 2년 정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뭐 관리를 좀 잘 못하게 된다면 그 기간은 좀 더 짧아지겠죠. 아트로핀은 1 개월이라고 해요. 저도 사실 이 아트로핀 뭐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게 마이오 가드라고 하는 상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사용 기간 1 개월이라고 해요. 마이사이트 낮에 하나씩 뜯어서 사용하는 것이고 30 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간 비용을 보시면 마이오 스마트는 1 년에 470,000 원이고 드림 렌즈는 500,000 원, 그리고 아트로피는 480,000 원, 마이사이트는 1년 기준으로 168만 원, 이렇게 됩니다. 마이오 스마트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착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얼굴에 쓰면 되니까 관리가 이제 매우 쉽죠. 드림 렌즈는 자기 전에 어 렌즈를 착용하고 자야 하는데 아이들이
렌즈를 본인 스스로 끼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들이 많이 이제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좀 관리 방법 좀 어려운 것 같고, 아트로피는 자기 전에 이제 점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어 뭐 0.1% 정도 되는 아트로핀을 처방을 받아서 이거를 뭐 중류수라든가 아니면은 인공노에게 희석을 시켜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음 저도 사실 뭐 제가 처방받아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정말 희석을 시켜서 사용을 한다면 관리 방법은 또 좀 어려울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여러 연구에서 아트로핀이 이제 몇 퍼센트 농도일 때 가장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좋냐, 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0.01% 또는 0.05%의 아트로핀 농도가 되었을 때 부작용도 거의 없으면서 안축장 길이 증가를 제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네, 이런 것들을 제가 논문에서 좀 찾았어요. 인수업을 시켜서 사용한다면 어렵겠죠. 마이사이트 역시 이제 낮에 콘택트 렌즈를 착용해야 되는 거니까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이오 스마트 가장 큰 장점은 드림 렌즈나 아트로핀 그리고 마이사이트가 다 안구 접촉 방식으로 또는 안약을 점안을 하는 것인데, 마이오 스마트는 그냥 얼굴 위에 착용하는 안경에 넣어서 우리가 근시 진행을 억제시키는 거니까 가장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컨설팅 브로셔, 이 호야 렌즈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브로셔가 많이 있는데, 저는 요걸 가지고 컨설팅할 때 이제 사용을 해요. 요 책자는 가로가 좀 좁고 세로가 좀 긴, 네, 맨 왼쪽, 맨 뒷장에 보면은 관련된 연구들이 레퍼런스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리플렛을 가지고 인제 설명을 할 때는 간혹 이제 소비자들이 이거는 억제율이 근시 억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디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냐고, 요즘 소비자들은 많이 인제 현명하니까 그런 질문을 여러 차례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리플렛이 맨 뒤쪽에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 쭉 나와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 리플렛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은 뭐 마이오 스마트의 원리라든가 또 어 마이오 스마트의 어떤 장점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저는 요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다 뭐 아시겠지만 미규정 근시 같은 경우에는 각막의 중심부로 들어온 빛이 망막 앞에 이제 도달을 하죠. 각막의 주변부로 들어오는 빛들은 네, 이렇게 뭐 망막 앞쪽으로 오는 것도 있고 망막 뒤쪽으로 맺혀지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싱글 비전으로 교정을 하게 되면 광학 중심점을 통과한 빛들은 이렇게 이제 망막 중심화에 이제 상이 잘 도달하겠지만, 주변부로 들어온 것은 망막 뒤쪽에 이제 상이 맺혀지게 되죠. 요거를 뭐 근시성 디포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뭐 흐림이 유발이 되는 것을 무의식적인 어떤 강구의 작용으로 인해서 '강구가 더 크게 커졌을 때 이게 보완이 되겠다.'라는 기전을 가지고 자꾸 안축장이 성장되도록 네,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정은 중심부로 통과를 하는 것은 망막에 잘 도달되게끔 하고, 주변에 망막 뒤쪽에 상이 맺혀지는 것을 네, 이 굴절력을 좀 다르게 해서 망막 앞쪽으로 오게끔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드림 렌즈도 그리고 음 마이사이트 그 콘택트 렌즈도 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근시 진행을 인제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이제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 네 나눠주는 브로셔는 네 요거를 사용합니다. 네 요 리플렛 자료는 한 장짜리로 되어 있고 아이오 스마트에 대해서 그냥 이 렌즈가 어떤 렌즈다 직관적으로 설명이 잘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근시인 아이들 또는 매장에 와서 마이오 스마트가 어떤 렌즈인지 설명을 들었던 모든 소비자들에게 네 요 브로셔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컨설팅 브로셔는 여러 장에 걸쳐서 적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을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비자 리플렛으로는 요 한 장짜리에 모든 설명들이 나와져 있는 네 요거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기간 동안 음 연구를 했고 또 근시 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 요걸 가지고 인제 나눠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셀링 포인트 저는 모든 근시 고객에게 마이오 스마트를 설명하는 편입니다. 이게 지금 근시 억제 솔루션으로 가장 많이 판매를 가장 많이 소비자들이 구입을 하는 게 드림 렌즈인데 드림 렌즈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한 거는 인제 굴절 이상이 -4 디옵터, 근시 굴절도는 굴절 이상도는 -4 디옵터, 난시 굴절 이상도는 -3 디옵터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6 디옵터까지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고도 근시인 경우에는 특히나 뭐 드림 렌즈 사용할 수 없고 마이오 스마트나 아니면은 아트로핀을 저만하는 것이 훨씬 더 근시 진행 억제에 뭐 좋은 솔루션이 되다 보니까 근시가 높은 경우에 난시 도수가 높은 경우에 마이오 스마트를 이제 많이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마이오 가드라고 하는 뭐 마이오 가드뿐만 아니라 아트로핀을 이용해서 근시 진행을 억제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이오 스마트 렌즈와 병행을 했을 때 근시 억제율이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꼭 설명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호야 렌즈에서 얘기를 하기로 홍콩의 폴리텍 대학인가 그쪽이랑 같이 뭐 연구를 진행한 게 지금 뭐 마이오 스마트랑 아트로핀이랑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근시 억제가 78%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아까 몇 퍼센트였죠? 이 마이오 스마트가 60% 그리고 아트로핀이 59% 이렇게 아까 적었었던 것 같은데 78%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이오 스마트랑 이 아트로핀을 병행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어서 좋은 처치 방법이 되지 않 관리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드림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네 한 0.01%나 0.05% 정도의 아트로핀 농도를 가지고 네 근시 억제를 많이 시킨다고 해요. 드림 렌즈보다 훨씬 더 아트로핀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뭐 아트로핀이랑 그리고 마이오 스마트랑 같이 병행하는 것을 네 설명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셀링 포인트는 요즘 부모들이 뭐 커뮤니티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죠. 뭐 어느 정도냐 하면은 산후조리원을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단톡방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어디 뭐 동네별로 뭐 강남 무슨 여러 종류의 맘카페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렌즈의 장점에 대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시간 동안 뭐 그냥 좀 되게 러프하게 설명을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굳이 아이들이 안경을 쓰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본인들을 안경 이제 구입하러 오는 경우에 안경 구입하고 렌즈 맞출 때까지 렌즈 가공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간간히 마이오 스마트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뭐 SNS 카페 또는 모임 뭐 이쪽에다가 인제 홍보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어 아까는 셀링 포인트였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가급적이면은 인제 호야 렌즈에서는 근시 억제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근시 진행 완화임을 좀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제 어 안경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 년에 뭐 디옵터로 하면 마이너스 0.75에서 마이너스 1-2호 정도 근시가 인제 진행이 되는데 이 마이오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6 개월에서 12 개월, 18 개월, 24 개월 2 년간 이제 추적 연구를 했을 때 굴절 변화가 이제 마이너스 0.13 디옵타에서 마이너스 0.38 디옵타로 이제 굉장히 적다 이거죠. 요 그래프에 보시면 dims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제 호야 마이오 스마트이고 SV라고 적혀 있는 것은 뭐 싱글 비전 일반 단초점 렌즈예요. 안경을 쓰는 경우에도 이렇게 근시 진행이 좀 많은데 이 마이오 스마트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은 근시 진행이 굉장히 인제 좀 완화가 되죠. 밑에 보면은 안축장 길이 변화를 가지고 네 딤스 마이오 스마트 렌즈를 착용했을 때 안축장 길이의 변화가 이마만큼 없었다. 일반 단초점보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근시가 아예 진행되지 않는 경우 아예 억제가 되는 경우는 솔직히 인제 많지 않고 근시가 진행되는 정도를 이제 완화하는 것이 이 렌즈의 이제 주 목적이고 이것은 역시나 뭐 마이사이트도 그렇고 뭐 마이오 가드도 그렇고 드림 렌즈도 그렇고 사실 인제 근시 진행을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인제 근시 진행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근시 진행 완화하는 것임을 간간히 판매를 하면서 설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근시 관리 솔루션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고 뭐 아까 관리 방법과 1 년의 유지 비용에 관한 것을 우리 같이 슬라이드로 봤었죠. 그래서 아이사이 뭐 아트로핀 같은 경우에 또는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에 또 드림 렌즈 같은 경우에 각각 장점이 있고 장점은 어떤 거고 단점은 어떤 거고 또 이 마이오 스마트 역시 그냥 안경 착용하는 거니까 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 방법들과 비교 설명을 하면서 선택을 하게끔 합니다. 뭐 저도 사실은 요즘에 이 아트로핀 이용해서 근시 억제시키는 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많은 안경사 선생님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기존의 근시 관리 솔루션과 비교하며 설명하기 위해서 요 아트로핀 저만해서 근시 억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올려 놨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뭐 처방받은 마이오가다 안약을 점안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망막 세포에 도파민 분비를 자극을 하면서 섬유모 세포에 작용해서 안구 길이 성장을 이제 억제한다고 해요. 이거 역시도 저도 사실 뭐 이 자료를 저도 원래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저도 이 관련 자료들을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어디 안과에서 적어 놓은 것을 발췌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이오 가드라고 하는 것이 망막이나 맥락막 그리고 공막의 신호 전달 체계에 근시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얼핏 듣기로 부교감 신경 작용하는 것을 조금 완화시키는, 네,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축장 길이가 성장하는 것을 이제 방해한다는 거죠. 중요 포인트 세 번째는 근시 진행을 완화시켜야 하는 이유를 이제 뭐 충분히 설명하기인데, 네, 뭐 여러 가지 근시성 합병증에 관한 것들이 저도 근시일 때, 중등도 근시일 때, 또 고도 근시일 때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근시성 합병증을 나중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장기일 때 어 이 근시를 억제시켜야 함을 근시 진행을 억제시켜야 함을 인제 설명한다 이거죠. "근시 관리를 위해서 부모도 노력해야 됨을 강조를 한다."라고 써 놓은 곳은요. 제가 네. 제가 처음에 인제 뭐 우리나라 안경원이 뭐 1만 개 정도가 있고 저희 매장이 처음에 15개 매장인가? 네, 거기에 속해서 마이오 스마트를 먼저 소비자들에게 그러니까 일반 안경원에 런칭하기 전에 마이오 스마트 한 4 개월 정도, 5 개월 정도 먼저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판매를 하고 보니까 열심히 피팅을 하고 어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맞춰 줬다고 하더라도 안경을 인제 되게 험하게 다룬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인제 부모들에게 안경 피팅을 하고 나서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설명을 꼭 하는데 좀 러프하게 했었죠. 아주 심하게 강조하진 않았었고 그냥 뭐 일반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했는데 간혹 뭐 "코받침이 없어졌다." 아니면은 "정말 많이 틀어졌다." 아니면 "렌즈에 뭐 스크래치가 많다." 아니면 뭐 "안경 수건을 받으러 왔다." 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온 경우에 보면은 진짜 피팅 상태가 엄청 인제 엉망이라 이거죠. 근데 생각보다 부모들이 아이가 인제 안경을 착용하고 있을 때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을 저는 분명 설명을 했는데 그걸 잘 명심하지 않고, 네, 이상하게 써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어 항상 마이오 스마트를 판매하고 안경 수령한 다음에 인제 찾아갈 때는 항상 부모들에게 "꼭 체크를 잘 해야 된다. 항상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지금 피팅 상태에서 어긋나면은 오히려 근시 진행이 더 가속화될 수가 있다."라는 설명을, 네,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도 부모님들도 잘 체크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방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또 우리 구입한 본인들의 거주지가 이 매장보다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피팅을 자주 받으러 와야 된다. 네, 그런 부분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항상 좀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는 결정을 인제 쉽게 할 수 없음을 우리 안경사들이 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47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뭐 아이들을 위한 옷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도구 기기들이 있는데 저렴할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죠. 근데 금액이 상당히 비싼 편이고 매장에 와서 그러한 내용들, 마이오 스마트에 대한 내용들, 근시 억제에 대한 내용들을 처음 음 들은 경우가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설명을 많이 해도 바로 구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잘 하시고, 또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전문가로서 근시 억제를 시켜야 되는 이유를 인제 좀 풍부히 설명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범한 방법은 저는요 무조건 좀 안과에 방문을 해서 조절마비 검사를 꼭 받는 것을 권유를 하고요.
그리고 마이오 스마트에서는 "안축장 길이를 가지고 근시 진행을 억제시키고 있다."라는 설명을 많이 하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꼭 안축장 길이 검사를 네,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꽤 길어지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오른쪽에 보면은 싱글 비전 착용하다가 마이오 스마트 착용한 경우인데, 이렇게 원래 싱글 비전 착용을 했던 사람이 근시 진행이 굉장히 급격하게 발달되는 경우에도 마이오 스마트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근시 진행 가속화되는 게 좀 완화가 되고, 안축장 길이도 굉장히 증가율이 높던 것도 인제 적어지는 것을 네. 근데 만약에 안과를 가지 않고 안경원에 왔다 그러면은 검연기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것을 네, 추천드립니다. 자각적 굴절 검사를 하기가 어렵죠. 또 그리고 자동안 굴절계 이용하면 가성근시가 찍힐 가능성이 높고, 또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또는 형제들이 안경을 쓴 경우에 내가 근시가 아닌데 내가 근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짓 근시를 네, 이제 인 경우가 좀 많다 이거죠. 그래서 검연기로 타각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 역시도 조절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포깅을 하기 위해서 플러스 3.5 디옵터 가입을 해서 한 10분 정도 아이패드 같은 거 뭐 한 3 미터에서 부모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한 다음에 충분히 조절이 이완된 상태에서 이제 검연기를 실시할 것을 네, 추천을 드립니다. 검연기 사용할 때는 우리 LCD로 해서 10표 많이 사용할 텐데요. 네, 3 미터 이상에서 물체를 보게끔 하고, 그다음에 타학적인 굴절 이상도를 네,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완전 교정이 필요하고요. 밑에 있는 논문은 근시 저교정했을 때 근시 진행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건데, 근시 저교정했을 때도 근시 진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꼭 완전 교정을 하여서 네, 마이오 스마트를 네, 판매를 해야 될 겁니다. 가공 및 피팅에 있어서 가이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많이 실수를 했던 게 네, 이거예요. 딤스존이 있고 뭐 설계 페인팅이 있죠. 그래서 이 설계 페인팅의 중심을 어린아이들의 동공 중심과 일치시켜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 렌즈 미터로 봤을 때 편심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과학 중심점 우선으로 해서 가공을 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 딤스존에 자꾸 시선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도 기아 중심점으로 해서 가공을 하라고 합니다. 호야 렌즈에서는 광학 중심점과 기아 중심점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플랜티스 공식 이용해서 이걸 착용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프리즘을 받게 되는지 항상 계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플랜티스 공식에 의해서 호용 오차 내에 어 있을 때에만 이제 출하를 한다고 하니까 네, 기아 중심 우선으로 해서 가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안경 피팅할 때 경사각 제로, 그리고 정점각 거리 뭐 10mm 준수하라고 하는 거 꼭 지켜야 되고요. 원래 성인들 13mm라고 하잖아요. 좀 더 얼굴에 가까이 붙여야 네, 딤스 존이 시야에 많이 안 걸리니까. 그래서 눈썹이 닿지 않는 선에서 가깝게 피팅을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안경 피팅 타이트하게 하고, 아이들 코가 낮기 때문에 흘러내림이 좀 많이 발생하니까 성인보다 저는 좀 타이트하게 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뭐 코받침이 좀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소재로 해서 되어 있는 게 좀 많죠. 뭐 특히나 뭐죠? 저 스위스 플렉스 같은 거. 근데 저 스위스 플렉스 코받침도 다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들 코가 좀 낮고 코 기둥의 면적이 좀 넓으니까 그에 맞춰서 잘 이제 피팅을 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안경 착용법을 설명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들에게도 설명을 좀 하고 아이들한테도 강조를 좀 많이 해서 저는 성인들보다 훨씬 아주 살짝은 위협적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꼭 써야 돼."라고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올바른 안경 착용법 모두 다 아시고 계실 테니까 네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임상 사례 잠재적인 판매자의 성공적인 바이오 스마트 판매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가 플러스 3.5 디옵타 원시도이니까 마이오 스마트와 뭐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저는요 원시인 경우에 또 근시인 경우에 이제 근시인 사람들은 원시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고 원시인 아이들도 눈의 상태, 시각 상태에 대해서 근시인 경우와 비교하면서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원시 같은 경우에는 안구가 성장을 하면서 어 원시도가 줄어들고 그래서 정상이 되는 경우가 꽤 있죠. 근데 인제 근시인 경우에는 좋아질 일이 없으니까 마이오 스마트 같은 걸 이용해서 근시된 완화해야 됨을 인제 보통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플러스 3.5 디옵타의 원시를 갖고 있음에도 마이오 스마트를 인제 설명을 했었고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니까 본인 이제 본인의 동생의 아이가 근시였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본인 동생에게 "야 근시진에 이렇게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라고 인제 집에 가서 동생에게 인제 전화로 설명을 하였고 그다음 날에 인제 그 동생분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마이오 스마트를 이제 구입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잠재적인 판매자 음 일반 소비자들에게 풍부한 설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 안경의 적극적인 판매인데 마이오 스마트는 주문하면 보통 5 일에서 1 주일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안경을 험하게 다루니까 틀어지거나 아니면 부서지는 경우가 있죠. 또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문을 하게 되면 받을 때까지 일정 기간이 좀 걸리니까 차라리 안경 1개 말고 2개 구입해서 네 음 그럴 때 인제 사용하게끔 보조 안경으로 활용하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성인들은 안경을 하나 구입해서 항상 많이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아이들은 목적에 따라서 스포츠용 안경 따로 일상 안경 따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스포츠용 안경을 성인들은 스포츠할 때만 착용하고 일상생활 할 때는 착용을 하지 않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용 안경을 착용한 거를 일상생활을 할 때 그대로 또 착용하는 경우도 또 많아요. 본인도 부모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들에게도 인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보조 안경에 운동용 안경에도 인제 판매를 하기를 네 저 같은 경우는 권유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요즘에는 부모들이 아이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하죠. 안경 하나 말고 2개 3개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근시진행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마이오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는 게 좋으니까 네 여러 개의 안경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이오 스마트를 여러 개 구입하는 것을 저는 항상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리플렛 자료 제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디옵타에 어린이가 왔어요. 안경을 처음 착용한다고 했고 아이는 성인 매장에서 안경을 항상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본인은 항상 국내 렌즈를 이제 구입을 했었고 아이 안경 렌즈도 당연히 인제 국내 렌즈로 해서 구입하는 걸 생각하고 인제 매장에 왔다 이거죠. 근데 인제 제가 "근시 진행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47만 원입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깜짝 놀랐다 이거죠. 좀 꺼려하니까 저는 설명을 인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고객들보다 설명을 굉장히 짧게 했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 리플렛 자료를 줬습니다. 주면서 인터넷에 관련 자료 많으니까 서치하기를 권유했고 이제 1 주일 정도 뒤에 이제 부모가 방문해서 아이 거는 마이오 스마트로 하겠다고 그래서
다시 재가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오 스마트 실패 사례도 있어요. 네. 우리 뭐 디포커스에 의한 안축장 길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오 스마트 판매하잖아요. 근데 키가 급격하게 자라면서 안구 성장이 급격하게 된 경우에 그 경우에는 아무리 마이오 스마트 렌즈를 착용해도 그 시즌엔 급격하게 올 수가 있겠죠? 네. 6 개월 이내에 시력 변화 3 단계 이상 있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메리트는 고객들에게 제가 방금 설명한 그 부분들을 설명을 했을 때 본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6 개월 이내에 시력 변화가 3 단계 이상 있으면 무상으로 렌즈를 재교체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정도로 네 엄밀하게 근시 진행 억제시킬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마이오 스마트를 어 권유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뭐 들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4 개월여 만에 급격하게 시력 변화가 있었던 경우도 있어요. 안구 뭐 키가 자라지도 않았는데 그 경우에는 그냥 안경을 험하게 착용한 경우 막 삐뚤어진 상태에서 착용을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경사각이랑 정점 간 거리를 회사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도 어지러워서 착용 못 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성인들도 충분히 누진 가입도 렌즈 잘 착용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어지러움 때문에 잘 적응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솔직히 좀 적은 것 같은데 시각적으로 좀 되게 예민한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마이오 스마트 네 착용할 수 없고 차라리 부모들한테 이렇게 이게 이렇게 효과가 좋은 렌즈이지만 어 아이가 착용하기 어려워하니까 자꾸 안경 벗을 거고 그러면은 근시 진행 또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드림 렌즈나 아니면 아트로핀 이용해서 근시 억제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마이오 스마트를 네 착용하지 않게끔 네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30분 정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네. 이렇게 45 분이나 네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준비를 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설명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설명을 좀 미흡하게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관심 가지고 참여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질문을